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간밤 미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PC 물가지수일 것 같습니다. CPI 그리고 PPI에 이어서 PC까지 좀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 부분을 좀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연준 역시 FOMC에서 빅스텝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새롭게 꺼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제 시장만 해도 조금은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어제 우리 시장 흐름 초반에는 조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1% 넘는 상승폭을 시원하게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하이브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또 대덕전자,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예상 체결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 폭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0.19% 상승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459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0.1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90에서 조금 모자란 789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였는데 790선 터치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지금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상한가 터치했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전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노진, 따상에 좀 성공을 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41% 상승 출발 예고가 되고 있고요. 8,3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해 상장 첫날부터 따상을 기록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미래반도체가 있었고요. 또 오브젠, 3기, EV 이런 종목들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상을 터치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이노진 역시 어제 시장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HLB입니다. HLB 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고 또 이 물적 분할 이슈가 있으면 보통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공매도를 털어내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HLB 2.66%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8,6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셀바스 헬스케어인데요. 어제는 셀바스 AI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셀바스 헬스케어가 전일 상한가에 안착을 해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에서 조금 모자란 9.67% 빨간불 켜면서 3,29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바스 AI와 좀 분리해서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정부가 한국판 챗 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오는 6월에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어제 시장에서 들려왔던 바가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가 셀바스 AI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일 시장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크게 움직였던 특징주도 살펴보죠. 먼저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 어제 25.31% 상승폭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2.01% 높게 출발하면서 9,14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역시 올해 안에 정부가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이런 부분들에서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2% 넘는 상승폭 기록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린드먼 아시아 계속해서 요즘 좀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일 시장에서 상승 탄력 받아줬습니다만 오늘은 1.8%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8,720원 출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린드먼 아시아도 계속해서 AI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 이유, AI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한 이력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이런 구상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어제 시장에선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그 상승폭 1.8%가량 반납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솔트룩스까지 살펴볼까요? 전 국민 AI 일상화를 발표했던 정부 그런 소식에 수혜주로서 또 분류가 됐던 솔트룩스였는데 오늘은 0.93% 낮게 출발하면서 26,75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상승 탄력을 받아줬다가 시간 외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던 특이한 종목입니다. 어제 장중에는 23.16% 상승폭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폭 더 키워갑니다. 13.72% 낮게 출발하면서 16,79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공시를 통해서 이달 28일에 진행을 하려던 주당 2주의 무상증자 기준일을 변경했다라는 공시가 어제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크게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좀 주주들의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13%가량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인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메지온입니다. 메지온 전일장에서 22%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폰탄 환자 치료제죠. 유데나필의 FDA 임상 3상 신청 소식에 부각을 받았던 메지온이었습니다. 이번 시험 지난해 철회했던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한 추가 임상 3비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오늘 추가적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35% 높게 출발하면서 17,35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HLB 관련주들도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상승 탄력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으로 HLB 글로벌 1.04% 빨간불 켜면서 6,82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HLB 관련주 살펴볼까요? HLB 생명과학입니다. 이 종목도 1% 넘는 상승폭 기록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네요. 1.2% 상승폭 유지를 하면서 12,62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의 HLB 관련주 HLB 제약입니다. 1.98% 상승폭 역시 기록을 하면서 14,4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HLB 관련주들 지금 계속해서 표정이 좋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우전자인데요. 성우전자를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성우전자 어제 소식 좀 전해드리면 14%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페이 도입이 코앞으로 좀 다가왔던 상황이었는데 성우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14%가량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성우전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9.61%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3,365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SCM 생명과학 보시죠. 이 종목 전일 시장에서 14%가량 상승폭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국내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SCM 생명과학인데 지금 췌장염 치료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0.76%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66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DTNCR로 보시죠. 전일 시장에서 11%가량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오늘 추가로 3.43%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2,95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DTNCR로 국내 유일의 모든 CRO 영역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일신방직 보시죠. 이 종목 전일 10%가량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주식 분할과 또 자사주 소각 한 주당 5,000원 배당 공시에 어제 상승 탄력을 받아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6%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4만 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우리 시장 지금 힘차게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9시 18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8%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낮게 움직이고 있고요. 1,294원 50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보다 조금 더 낮게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하락 전환을 해버리네요. 0.07% 낮게 출발하면서 2,453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0.05%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789.25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 시황도 이분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 흐름도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지금 하락 전환을 하게 된 상황인데 물론 그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기아 이런 종목들은 상승불 켜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어려워 보이네요. 하지만 낙폭은 크지 않아요? 네, 지금 본다고 하면은 역시 오늘도 이제 수급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문제라는 말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뭐 수급에 외국인 수급에 절대적으로 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나 여러 가지 면을 좀 계속 장 초반에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경기 지금 얘기 좀 나와주고 있죠. 어떤 지금 그 미국의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뭐 경계 심리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그 미국의 어떤 좀 연체율이나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거시적이긴 했지만은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어떤 내수 어떤 반등으로 하는 부분은 재료는 좀 약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대형주 중심에 좀 약세였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 같은 이제 HLB 쪽에서의 그런 그 호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그 상승폭을 좀 그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바이오, 게임주 중심으로 이제 차익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이 물량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약간의 좀 하락하는 기업 좀 우세하네요. 삼성전자 0.48% 하락, LG에너솔루션 0.78% 하락, SK하이닉스가 0.43%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가 0.14%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하락폭이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게 우선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경계 심리가 시장을 약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모멘텀이 있거나 뭐 미국 어떤 특별한 호재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은 좀 환율과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 외에는 특별하게 지켜볼 게 많이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기아가 0.39% 상승, 그리고 최근에 최강주 좋죠. 포스코홀딩스가 0.14%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 1% 이상 오르는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 1.39%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부분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형주 위주들의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그 낙폭이 적으면은 그전 어떤 차익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많이 좀 팽배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고려 아연이 지금 1.3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어떤 좀 철강 또 비금속 광물 업종도 괜찮았는데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장초반에 그나마 시장에서 좀 선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사안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배터리 사업을 많이 진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비금속 광물 쪽에서의 실적보다도 이 고려아연이 어떤 폐배터리 사업 쪽으로의 진출 부분,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그 본업에 대한 단기 모멘텀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전에도 뭐 주식 주주환원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 많이 썼고요. 1분기 때 과연 이제 그 금속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 그 작년 대비해서는 좋아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 뭐 부진한 실적, 이 부분은 1분기 때 또 많이 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말씀드렸듯이 고려는 주가를 움직이는 건 최근에 어떤 금속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신사업 진출에 대한 가시화 이 부분이 좀 첫 번째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위부터 뭐 5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지금 특별하게 좀 상승하는 종목은 많이 없고요. 뭐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이 한 기업도 없네요. 지금 이제 현대제철이 4.3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업종 역시 그 수남의 관점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뭐 중국 양해, 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뭐 튀르키예 지진에 의한 이 튀르키예 철강 업체들의 생산 중단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철강 업종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철강 업종뿐만 아니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SK이노베이션처럼 화학주들 같은 정유화학주들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철강 업종은 당연히 뭐 중국 양이나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화학 업종한테도 양해가 지금은 굉장히 좀 어떤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특히 의류나 어떤 전자제품, 식음료 전부 다 이 대부분의 소비재에서 이 화학 원료나 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양해에 의한 어떤 중국의 소비 증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화학업종한테도 분명히 어떤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양해 전까지는 철강과 화학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대형주 위주의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슈들이 붙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 나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은 사실 좀 시장 흐름 수급 외에는 지켜볼 것이 많지 않아 보이는 경계감이 넘치는 시장의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양회 전까지는 철강주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황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코스닥 다시 상승 전환을 해서 0.08%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 뭐 HLB 여전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는 또 한 번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황도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테마에 대한 장세가 순환매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괜찮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대 에코프로 BM이 0.2% 약간 좀 조정을, 조정도 아니죠. 거의 모아 추세고, 세트메스케가 0.17% 상승, LNF4와 에코프로가 3.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코스닥에 대한 지수 자체를 좀 플러스 전환시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HLB가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 1.6%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HLB도 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 바이오 업체들이 오랜만에 좀 활기를 띄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 봤을 때도 70%죠. 이 IT와 바이오가 이 시가총액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HLB만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이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온기를 계속 좀 불어넣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바이오 업종들의 상승세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형주보다도 코스닥 기업들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에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개발이나 이런 좀
부채가 많이 필요한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갈지 부분은 뭐 올해 상반기 때 좋냐라고 단언은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 좀 이 중소형주들이 약간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 뭐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들은 많이 없고요.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넥슨 게임즈가 3.4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이어서도 이제 게임주들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뭐 넥슨 게임즈 또 그 기업별 그 게임 업체들별로 상승폭이 좀 많이 좀 틀리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게임 업체에서 대장주들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넥슨 그 게임즈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 위주로 대표주들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시황까지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업종별로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성웅 차장님께서 지금 철강 금속이라던가 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유가 뭔지 이미 좀 짚어주신 부분이 있고 오늘 또 잘 움직이는 부분들 보면 기계도 잘 움직이고 있고요. 운수 장비도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소식과 좀 관련이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융이 오늘 상당히 강한데 오늘 코스닥에서 금융 강한 이유는 또 뭔지 궁금해지네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업종별로 봤을 때 철강금속, 건설, 기계, 화학 전부 다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련주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양해 또 이제 말씀하셨던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지금 그 인프라 투자 관련주도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금융 쪽에서의 중소형 금융시설 제일 좋습니다.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스펙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성 뭐 스펙 6호나 그리고 지금 현재 스펙 관련주들이 좋게 좀 가고 있는데 역시 IPO 시장입니다. IPO 그 시장에서 특히 이제 삼성 스펙이 지금 다시 등판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 스펙으로 대규모 자금이 몰리는 부분을 지금 현재 봤을 때도 IPO 시장과 함께 또 이제 그 삼성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스펙은 기본적으로 뭐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어떤 명목상의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IPO 시장이 그나마 지금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 위주로의 지금 매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펙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IPO 시장이 활성화돼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볼 때 인프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당분간은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금융투자업종 오늘 상승 나오는 것은 스펙 관련주들이 지금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뭐 사실 그렇게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 시장 모두 지금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 시황 먼저 빠르게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도 좀 비슷한 양상이었죠. 특히 네.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히 방향성이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수급적인 이제 특징을 좀 보자면 이제 코스피 쪽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어제 조금 중심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하신다면 이 코스피 대형주들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단기간 안에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코스닥 중심의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이제 챗 GPT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챗 GPT에 대한 이슈는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뭐 솔트록스라든지 이제 브리지텍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좋은 흐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이렇게 이슈가 있는 섹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히 이제 그 투자에 있어서 좀 제한이 없을 때 내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 충분히 좀 가져볼 만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성장주들이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하반기에는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지금 좀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단기 관점에서 좀 추려서 보자면 이제 성장주보다는 조금 가치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최근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제 게임 산업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쪽을요? 네, 왜냐하면은 이 게임 산업이 사실 3년 이상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대부분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이 게임주 특성상 신작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신작들이 사실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좀 미뤄지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만큼 이런 실적 모멘텀도 굉장히 좀 부족했었는데 이 지금 미뤄지고 연기가 되었던 라인업들이 올해 이제 대거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상승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위메이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위메이드 외에 또 한 가지 이제 게임주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과연 말씀해 주실 게임주는 어떤 종목일지 잠시 뒤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지금 뭐 사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암담한 소식이 또 들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류세 인상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식당에서 사 먹는 소주, 맥주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주류 관련주들 조금 상승 탄력 받아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슬희 전문가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하이트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류세 인상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이슈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실적 모멘텀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맥주 가격이 지금 이제 작년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더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세가 현재 30원 정도 이제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소주 가격은 사실 출고가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식당 가격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주류 업계에 있어서는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주류 업계들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 업계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 그리고 뭐 제주 맥주, 그리고 이제 무악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하이트진로인 이유는 가장 대중적이기 때문에 좀 탑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이 주류 판매량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제주 맥주가 굉장히 좀 크게 올랐죠. 근데 제주 맥주는 사실 이런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보면 아직 조금 장기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제는 그렇다면 좀 테마성으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업이거든요. 적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한 4년 이상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라거 맥주보다는 에일 쪽으로 좀 제품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에서 판매량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세 인상이 있어서 결국에 가장 이득을 보려면 가장 판매량이 많은 기업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소주 대표
대표적으로 참이슬이 있고요.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테라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이트 진로인 이유가 이런 주가가 현재 이런 기대감들이 전혀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제품 확장을 굉장히 좀 잘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 제로 슈거 열풍도 많이 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진로 제로 슈거 그리고 이제 이제 맥주 제품에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반영을 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확장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류 업계 중에서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부진한 편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주류값 인상으로 통해서 23,400원 최저점이 지금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도 전체적인 어떠한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좀 모아가시는 전략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가 25,300원 수준인데 지금가부터 전저점 23,400원대까지 충분히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32,5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류세 인상과 관련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줬던 주류 관련주들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하이트 진로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하던 게임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일단 위메이드 외에도 네오위즈라는 이제 기업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위메이드에 대한 악재가 좀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랬죠.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게임 업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또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오위즈도 사실 4분기 실적까지는 좀 부진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말에 되면은 게임업계 특성상 이 인센티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비용이 순간적으로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기업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자회사 게임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적자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좀 인수를 할 것으로 벨로프에서 인수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자회사 게임온에 대한 어떤 적자 부분들도 2023년부터는 좀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적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최근 게임업계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바로 중국의 판호 발급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네오위즈를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기대되는 이제 신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인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출시 이전인데도 벌써 상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좀 많은 국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 상승의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피해 거짓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또 이제 라인업들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한 10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2024년 하반기까지 2년 동안 걸쳐서 총 15개 정도의 게임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러한 신작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웹보드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 피망 막고라든지 이런 사실 웹보드 캐주얼 게임 쪽으로 유명했었는데 최근 이 피해 거짓이 이제 출시를 함으로써 앞으로 콘솔이라든지 PC 시장도 굉장히 많이 좀 넓혀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오마이엔 그리고 삼나비 등 다량의 또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신작들이 굉장히 연기되어 있던 게 2023년에 한 번에
나오는 만큼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023년이 이러한 기대감들이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매출액이 한 4천억대로 역대 최대의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한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4-5배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주가가 저렴하다, 비싸다의 기준은 결국에 이제 실적입니다. 결국 내년 실적에 대비했을 때 퍼가 한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가 사실 한 65,000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숙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45,8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4만 원까지 충분히 조정 좀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도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48,900원 넘어서 55,000원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금 게임주를 좀 지켜볼 만한 시점이 왔는데 그중에서도 네오위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풍만하게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인수권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시그널도 분명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4만 원까지도 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으니까 이 가격대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오위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짚어주시면서 이수요까지 체크해 주시는 분이죠. KB증권의 유영화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흘러가다가 코스피가 방금 또 상승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0.05%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급적으로 그리고 이슈적으로 체크해 볼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어제는 미국장이 좀 해장이 됐고 유럽장은 호조세로 마감되면서 국내 시장도 큰 방향성 없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어제는 코스닥을 외국인이 대량 매수해주면서 코스닥 시장 상당히 뜨거웠는데 어제 또 이제 일부 수익을 봤기 때문에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지금 6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코스닥 시장을 좀 돌려 세우려면 외국인의 매수가 일단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도하다가 다시 좀 매수하는 흐름들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권으로 지금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바이오주가 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를 해야 하는 소화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레인지 장세가 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유영호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셨고 전일과 비교했을 때 수급적인 차이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수급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도 강조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 기관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도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성우하이텍이 1등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력으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피어그룹인 세방전지가 4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도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 셀 포함한 배터리 케이스가 신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기대를 해보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때는 뭔가 모멘텀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남양유업인데요. 남양유업은 제가 최근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죠. 행동주의가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행동주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급이 전 기관에 걸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능성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SBS 같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 또 행동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추가적으로는 DB를 말씀드렸죠. DB그룹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인데 제가 볼 때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이제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것 같다.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SBS, 남양유업, DB 같은 경우가 이제 생동주의나 경영권 분쟁의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쪽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녹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모두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2월 9일에도 사모펀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OLED 소재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CNH테크와 덕산 네오룩스도 사모펀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 분명히 OLED 섹터에는 명확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컨비션 있게 사는 것은 애널리스트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콜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OLED 쪽은 아무도 안 보는 섹터라서 오히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는데 이제는 오늘 특히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OLED 관련 소재주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는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급 유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미용기기 쪽에서는 아직 덜 오른 클래시스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기대감이 없었던 상황에서 OP 마진 48%의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95억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신제품 스링크 유니버스가 장비가 나가면서 또 소모품까지 잘 나가는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21%, 24% 성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가 소모품 반등 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OP 마진 계속해서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에스테틱 업체 중에서 최근에 상승률을 대부분 다 높게 가져갔는데 클래스 여전히 상승으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규모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총이 500억짜리 굉장히 소형주인데요. 아마도 외국인이 이런 주식을 샀다는 건 결국 CFD 계좌 쪽에서 많이 샀다는 거겠죠. 2019년도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2천억 아래쪽이었는데 스펙 공모가를 하회하는 주가가 계속 좀 부진한 주가가 지속이 되었고요. 뭐 하는 회사냐고 말씀을 드리면 엑스레이 장비 회사인데요. 메디칼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반도체나 식품, 2차 전지 쪽의 다양한 분야 쪽의 검사 장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4분기부터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CFD 계좌 쪽에서의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에 2차전지 제조사양으로 연간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는 수주가 또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는 수주 따라서 돌아가는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ICH인데요. 지난주 IR이 있었습니다. 매출액 3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가이던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죠. 필름형 안테나가 이제 갤럭시 A향으로 점유율 늘려가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30%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주로 좀 잘 보셔야 되는 종목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성우하이텍이라던가 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DB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 자 비슷하게 남양도 이야기해 주셨고 여러 가지 종목들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유영화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플라즈맵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21일에 상장을 해서 3개월이 지나면서 오버행 이슈 때문에 공모가 7,000원을 좀 넘어선 상황인데요. 사면에 12 물량이 일단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투신의 강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오버행을 좀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서 멸균에 활용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스터링크라고 하는 멸균기와 액트링크라고 하는 재생 활성기가 각각 매출의 46%, 30%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QMED, 그다음에 호주의 TDF 등으로 장기 공급이 계약이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매출의 가이던스 400억 정도로 일단은 탑라인 성장이 2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도 지금 계속해서 영업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은 여전히 1,000억 원 초반대인데 장기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K&J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증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하는 기업이고요. 1등 업체인 TCK의 점유율을 삼성 쪽에서 좀 뺏어오는 게 주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근데 사모랑 투신이 매수를 좀 받아내고 있거든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회사 펀더멘탈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진한 실적을 오히려 좀 기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TCK 마진율이 40%가 넘습니다. 네, 시총이 1조 3천억인데요. 이쪽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은 기술력이 워낙 필요한 쪽이기 때문에 CR에 좀 걱정해서 좀 제외되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CK가 시장 점유율 80%고 K&J가 8% 정도이기 때문에 K&J 제품이 TCK 대비 30% 지금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어떤 원가 부담에 있어서 TCK나 CCK보다는 이 K&J 쪽을 선호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아마 올해 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성장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역시나 그저께와 같이 건설기계 섹터 좋았습니다. 철강도 좋았지만 건설기계도 꾸준하게 지금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수기가 2분기, 3분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양회 앞두고 시크릿컬 섹터의 비중을 단기적으로 조금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일단 양회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진성TC 그리고 K&J, 플라즈맵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유영아 과장님께서 그중에서도 좀 강조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진성TC나 어제 대창단조 쪽으로도 수급이 연기금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쪽은 이미 작년에는 기관에서 이제 참집이었다가 다른 섹터로의 어떤 순환매적으로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개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또 그쪽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20-30% 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창단조나 진성TC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월 정도가 되면 항상 주가의 흐름이 좀 좋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현대 이지웰이라는 종목인데요. 국내 MSCI 1위의 기업 복지 플랫폼을 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다들 사용을 또 해보셨을 수 있는데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섰어요. 이제 그린푸드가 인수하면서 현대백화점 그룹사로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캔티브 마켓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현대가 쪽에서 수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실망감에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룹사에 편입되기 전에 기존 거래처의 그 만기가 안 끝나서 이 수주를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현대차 비롯해서 범현대 계열사 쪽으로 위탁사업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사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지금이 저는 주목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사는 계절적인 특성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상장 이후에 동사는 4월 한 달간 평균 주가 수익률이 16%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적 복지제도의 특성 때문이에요. 매년 1분기에 우리가 직원분들이 상대적으로 복지 포인트를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결제는 곧 이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도 통상 2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분기 되기 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특징주 중에서는 진성 TC 지켜보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수혜가 기대되는 현대 이지웰 종목도 함께 지켜볼 만한 좋은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 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 그려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 0.41%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14%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